그리고 뭐 이제 제가 무기 좋아하니까, K 무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K 무기는 미국의 글로벌 군사 지정학 전략의 핵심 주춧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무기에 한계가 있어요. 우선 첫째, 미국은 모든 국가 역량이 우주인을 고문해서 만든다라고 소문이 도는 최첨단 초격차 무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기들은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수출을 안 하려고 만드는 무기예요. 세계 무기 시장보다 미국의 국내 무기 시장이 크잖아요. 세계 무기 시장 다 합친 것보다 미국 국내 무기 시장이 클 거예요. 세계 무기 시장 다 합쳐봐야 보통 연에 한 2, 3천억 달러 되거든요. 미국 국내 무기 시장이 그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무기 개발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 초격차 최첨단 무기에 집중돼 있죠. 베스트 인재들이. 수출이 가능한 좀 보편성을 가진 무기는 미국에서 나오는 게 납기가 늦고, 뭐 에브라함스 탱크 주문하면 한참 있다 들어오고, 하이마스 주문하면 한참 있다 들어오고. 두 번째는 상대방 입장에선 야, 우리나라에서 좀 현지 생산할 수 있게 라이선스 좀 많이 해줘. 잘 안 응해요. 야, 우리나라에 맞춰가지고 좀 이거 변형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버전이 달라지면 관리가 힘드니까 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변형 파생에 대해서, 현지 생산 및 변형 파생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비싸고 납기가 늦단 말이에요. 프랑스가 있지 않냐? 왜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의 무기는 그 무기에 깔린 기본 컨셉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미국 등짝에 칼질할 수 있냐. 미국과 다른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서 멀티폴라 월드 오더, 다극 세계 질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거를 위한 무기예요. 프랑스 무기는. 프랑스는 그거에 필이 완전 꽂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프랑스가 빛이 발하고 있죠. K 무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프랑스 같은 게 아니잖아요. K 무기는 민감한 무기가 되면 한국이 미국과 상의해서 수출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수출할 것 같아요. 미국이 부득부득 말리는 거 수출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무기 가지고 무슨 뭐 세상 뒤집어 엎을 일 있나? 세계 질서의 흐름과 맞춰서 무기도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항공 엔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항공 엔진 해야 되고, 수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공중 발사 미사일 해야 되고, 그거요. 그냥 국민들이 수출 좋아하니까 수출하면 얘기가 돼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다 거짓말이에요. 혹은 아주 부분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수출을 위한 거는. 실제 목표는 뭐냐면 수출입이 불가능한 고급 공중 드론을 위한 거예요. 같은 F414 엔진이라도 KF-21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하면 오케이. 그런데 무인 공중 드론, 고급 공중 드론을 만들어 수입하려고 그래? 아무도 안 응해요. 미티어 같은 미사일이라 그래도 KF-21에 장착한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무인 공중 드론에다가 장착하려고 그래? 안 팔아요. 불가능해요. MTCR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되는 고급 공중 드론은 다 정찰형이잖아요. 무장형은 없다고. 무장형은 무장의 수준이 낮아요. 터키의 바이락타르 이런 것처럼. 허접하다고요. 클래스가.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상의해 가면서 세계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흔들지 않으면서 이 무기를 하는데, 그 무기가 어디에 쓰이냐? 첫째, 러시아, 중국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시프리 자료에 의하면 지금 중국 저 아래에 있어요. 그 세계 주문 기준. 중국이 수주하는 나라는 딱 둘입니다. 사실상 파키스탄과 미얀마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지금 5위도 못했어요. 수주 기준. 그 다음에 각 나라가 전체주의 코드에 저항하는 자주 국방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북유럽 국가들, 발틱 3국들, 폴란드, 루마니아 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 전체주의 코드에 저항하는 자주 국방 아니에요.
사우디나 UAE는 중국에 손 벌리지 않고도 이란을 견제할 수 있고, 아니 이란을 견제하는 무기를 이란의 맹방인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수입하냐고요. 근데 또 꼴 보기 싫은 유럽이랑 또 미국이랑 이렇게 머리 숙이기 싫고, 거기에는 이런 역할을 한국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가 세계 2위 했죠. 우리가 수주 기준으로 보면 2022년, 2023년 우크라 침공 이후 2년 동안 보면 한국이 이게 이제 TIV라는 게 이제 그 시프리가 쓰는 그 가치예요. 화폐 달러 대신에 TIV를 씁니다. 한국이 미국의 한 4분의 1 정도를 했어요. 이 2년 동안 1987 2위입니다. 3위가 프랑스예요. 예. 4526. 러시아는 5위에잖아. 2611. 그러니까 수주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수주한 양이 러시아가 한국의 4분의 1 정도인 거예요. 4분의 1. 중국은 아예 10위권 바깥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라고. K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퇴출됩니다. 미국이 전체 무기는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생산하지만 세계에서 거래되는 수출 시장에 내놓는 무기는 한국보다 작을 수 있어요. 앞으로. 제 농담이 아니라 한미 내려가서 프랑스, 혹은 미한 내려가서 프랑스. 지금 이 표 그대로 가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이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하더만. 예, 주요 품목에서 2032년에 세계 1, 2위를 한다라고 미래 에셋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요 품목 세계 1, 2위는 2032년 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수주 기준이 아니라 수금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납품 수금 다 완료 기준으로 보면, 수금이라기보다 납품 완료, 그러니까 거래가 다 끝나고 이제 그 장기 상환해야 되는 그런 금융 패키지만 남아 있는, 그 빚 원리금만 남아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납품 기준으로 보면 주요 품목에 한정하면 자주포, 탱크, 뭐 경전투기, 그다음에 4.5세대 비행기, 뭐 이런 거, 4.5세대 비행기, 잠수함, 전함, 장갑차, 그다음에 다연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천궁이나 LCM 같은 이런 주요 품목으로만 보면 한 3, 4년일 거예요. 이미 수준은 1, 2위 가 있고요. 그런 게 아까 보셨지만 그 이제 그러니까 납품 기준으로 하면 2, 3년, 3, 4년. 예. 주요 품목에서. 근데 총량으로 전체 수출 총량이, 왜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가는 말로 나가리가 덜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놓으면 기술 지원 있고 부품 발굴해서 그 기본 나가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가리가 약하다고. 그 이제 나가리까지 이제 세질려면 앞으로 한 8년 걸리죠. 그럼 살벌해지는 거예요. 미래에셋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여기 밀리터리 쇼라는 사람인데 한 90만 명인데, 좀 관점은 정확해요. 한국이 어떤 북한과의 그런 휴전 상태, 대치 상태에서 결사적으로 해온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의 무기가, 한국의 방산이 전 세계 사람들을 겁질리게 만들고 있다. South Korea's terrifying weapons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관점 자체는 올바른데 팩트는 많이 틀려요. 한 20분짜리 건데.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꼴로 나오는 것 같아요. 페룬도 전에 소개해드렸던 페룬도 그렇고, 유튜버 중에서는 뭐 방송사나 뭐 미디어는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한국이 잘 나갈 것 같냐? 좀 고민이 많죠. 정치가 대만과 닮은 꼴이란 말이죠. 라이칭더가 엊그저께 취임하니까 다음날 바로 국민당과 인민당, 그러니까 KMT와 TPP가 손을 잡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 권한 확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장외 시위가 지금 불붙었고요. 그러니까 정치 혼란 속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죠.
뭐 한국이랑 좀 비슷해요. 한국의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라이칭더가 취임하자마자 하는 그런 의회 쪽의 움직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 대통령 때 그때 새누리가 뭐 처음엔 다수였죠. 그런데도 그때 한 걸 보면 그 생각나요. 그때는 조중동이 주도를 해서 제왕적 대통령 그 얘기 쏙 들어갔어. 저는 조중동이 주도한 것까지도 오케이인데 모든 법조 원로들까지 다 떠들었어요, 이 소리를. 그래서 잘 나가는 그 범털 원로 변호사들이 그 법대 교수들이랑 손잡고 헌법 개정, 뭐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그거 계속 열렸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계속 담론으로 띄운 거죠. 그리고 유승민 같은 자는 그때 그 국회법을 통과시켰는데, 국회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법령 규칙이잖아요. 법률이 있고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이 있고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 있단 말이죠. 법령 규칙인데 국회법, 유승민의 주도한 국회법이라는 게 뭐냐. 그때 유승민이 그때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을 거예요. 대통령이 정한 시행령이 법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국회가 직접 심사해서 국회가 오케이를 놓겠다는 거예요. 시행령이 법률과 충돌하면 그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판단하도록 원래 돼 있냐면 사법부가 판단을 해요. 그게 상권 분립이죠. 대통령 국회 사법부, 행정부 국회 사법부. 근데 사법부 치워버리고 그 판단을 국회가 스스로 하겠다는 거지. 그게 뭐냐. 대통령을 여의도 앞에 무릎 꿇려야겠다는 거예요. 유승민이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에요. 국회법의 주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국회법 통과될 때 반대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다 기권하고 뭐 반대 몇 명 없었어. 한 10명이나 있었나. 하도 기세등등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승민이 전광판에 이름 뜨는 거 보고 저거 찍어도 하는 그거 찍어도 유승민. 악질이죠. 예. 악질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갈 거냐. 지금 대만에서 펼쳐지는 그런 일이 갈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 너 말이야. 여의도 와서 앞에서 마포대교인가 서울대교부터 무릎 꿇고 삼보일배 하면서 의사당으로 와야 돼. 너 안 그러면 너 탄핵에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몰고 가겠다는 거지, 민주당은. 예. 저는 그렇게 못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이 당해봐서 성숙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경제가 계속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류라든지 K방산 이런 거에 포지셔닝도 있고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조중동과 국힘에서 반란이 일어나야 돼. 유승민이 국회법 통과에 주도를 했듯이 조중동이 그때. 근데 지금 상태가 조중동이 판을 흔들고 싶어 하는데 뭐 가진 게 많은 자들이어서 이 미국 쪽 시그널이나 미국 쪽 입장을 충돌하면서 판을 흔들 만한 그런 깡다구가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뭐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얘기는 안 할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조중동은요, 조선 동화는요, 우남 이승만 때부터 한국의 지도자가 미국과 충돌을 하거나 긴장을 할 때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판을 흔들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해 온대요. 한국의 지도자가 미국과 긴장하거나 충돌할 때 그때 힘이 제일 세져요. 지금 미국 대선 향방이 문제인데 트럼프가 이기지 못한다면, 고립주의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조중동은 사고를 안 칩니다. 조중동이 사고를 안 치면은
윤석열은 안 당하죠. 윤정부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조중동이 지금 그 이렇게 윤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칼날들은 지금 엄청 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되고 고립주의가 돼서 미국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 혼란된 미국과 한국이 윤석열 정부가 충돌하게 되고 혹은 긴장하게 되고 이 상태가 오면 칼 휘두르겠다 해서 지금 칼 열심히 지금 갈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 어때 근데 뭐 조중동 마음대로 가겠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